이번에는 이드치 연구소 1회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장면 끊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제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먼저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외 효과 혹은 소격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외 효과나 소격 효과라는 단어보다는 이스트레인지먼트의 의미를 살려서 반목 효과라고 하거나 제가 사용해온 의도적인 장면 끊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는 서분짜리 오페라와 남자는 남자다로 유명한 베르톨드 브레히트라는 극작가 겸 연출가가 제시한 연극 용어입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는 의도적으로 관객을 연극에 몰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해 본다면 관객이 연극에 너무 깊이 몰입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관객을 연극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극에 몰입할 수 있게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발표하는 것이 옳은 행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연극에 몰입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대본을 만들고 연출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1898년에 독일에서 태어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면서 독일에서는 나치의 탄압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메카시즘의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참고해보면 아마도 베르톨드 브레히트는 자신의 연극 속에 이러한 의도적인 방법을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연극을 통한 왜곡된 진실을 보기보다는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주인공으로 심리극을 진행할 때 연극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주 극 속에 개입해서 의도적으로 흐름을 끊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통해 주인공이 연극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고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시도하게 된 이유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 대상의 심리극 진행 시 자칫 연극을 실제와 혼동해서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1992년 모 정신병원 심리극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당시 저는 심리극 자원봉사자로 참가했고 심리극 진행은 다른 병원에서 파견 온 정신과 레지던트 3년차가 맡았습니다. 심리극의 주인공이 된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그 당시 동명이인의 여가수처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사 오디션도 보고 가수 트레이닝도 받고 음반도 만들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는 장면을 심리극 시간 동안 쭉 진행해 봤습니다. 주인공은 계속 동명이인의 여가수가 부른 대표곡을 음정도 박자도 어긋나게 불렀지만 관객들과 연기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고 심리극이 끝난 뒤 만족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 담당 의사는 심리극을 진행했던 레지던트에게 환자의 망상을 자극했다며 호되게 혼을 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다른 정신과 병원 심리극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몇몇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극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심리극이 환자의 망상을 자극해서 치료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등 심리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하게 된 것은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할 때 자칫 연극적인 방법이 내담자의 망상을 자극하여 내담자가 연극 경험을 실제와 혼동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안전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장면 끊기는 진행자의 입장에서
특정 주인공의 병리적인 반응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시작했지만 연극이 진행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 교체나 장면 교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장면 끊기는 적절한 긴장감과 집중을 유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산만한 극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극적인 방법은 진행자의 개입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주인공과 관객에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연극을 하는 중이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혹은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필요한 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역할 연기를 하는 사람은 역할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온순하고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주인공을 맡아서 폭력성 강한 역할이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역할 연기를 수행했을 경우 혹은 치료자 중에서 누군가 악역을 맡았을 경우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혹은 의도적인 장면 끊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과 연극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평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긍정적인 역할을 혹은 성숙한 사람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진행자는 그 순간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혹은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실시한 다음에 지금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긍정적인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강조한 다음에 그러면서 또 연극을 마무리 지을 때 한 번 더 긍정적인 가능성을 언급해줘서 특정인에게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자극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트레인지먼트 이펙트 혹은 의도적인 장면 끊기를 잘할 수 있다면 연극적인 방법을 보다 안전하고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